경주의 여행 명소 황리단길. 골목 안 오래된 시장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감각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황남시장으로 가볼까요? 책과 와인이 있는 여행자 쉼터부터 경주의 색과 향을 더해 재해석한 이색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 칵테일바까지 매력 넘치고 개성 가득한 황남시장 이색 가게 탐방을 시작합니다. 비어있던 작은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청년 사장님들이 속속 가게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똑똑, 여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선 독립서점이고요. 저희는 여행자분들이나 손님들이 편하게 오셔서 와인 한 잔 하시면서 이제 책을 열람하시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북카페를 많이 연상하시는데요. 북카페는 커피 종류를 음료로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커피 대신에 와인 종류를 많이 이제 배치를 해서 주문하시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는 많이 봤어도 책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색다른데요. 와인을 마시며 읽는 책이라 어쩐지 책 속으로 더 푹 빠져들 것 같기도 합니다. 알코올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무알코올 샹그리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치맥 대신 책 와인으로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진짜 책만 오래오래 보다가도 괜찮은 건가요? 서점이나 뭐 카페도 많지만 아무래도 오래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그냥 책을 보면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또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 안 보시면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선 어떤 종류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독립서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서적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니까 독립서적을 오프라인에 저희가 제공했을 때 좀 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 서적을 많이 판매를 하려고 발주를 받고요. 여행 서적이랑 예술 문화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소설류도 좀 많이 들여올 생각입니다. 책 한 권, 와인 한 잔으로 혼자만의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 사람 많은 번화가를 걷다가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곳. 황리단길 여행자 쉼터로 손색이 없죠? 황남시장 안 두 번째 매력 공간의 문을 열어볼까요? 진열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종류의 술 뿐만 아니라 한약재들까지 빼곡하게 놓여 있는데요. 이곳은 대체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황남시장 안에 위치한 조그마한 바인데요. 서양에서 제가 배워온 칵테일 문화를 한국 더 나아가 경주스럽게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200년 된 고택, 경주에 있는 고택에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곳을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래서 이곳의 바탑 같은 경우는 오래된 150년 된 대문을 들고 와서 바탑으로 이용했고, 많은 재료를 한국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만든 한국적인 칵테일 바입니다. 칵테일 바에 한국적인 분위기와 경주의 색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색다른데요. 작은 바 구석구석에 전통적인 소품들이 가득하고요. 칵테일 재료에도 한약재와 수제, 과일청 등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것들도 진짜 칵테일에 사용하는 재료가 맞는 거죠? 한국스럽게 한국적인 내용들을 칵테일에 담고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많은 서양의 칵테일 문화도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요. 서양에서 제가 배워온 문화들을 이제 한국스럽게 풀이할 때 한국의 약재들, 한국의 청, 그런 한국적인 문화들을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시장 안에 생긴 칵테일 바, 그것도 경주의 멋과 맛이 담긴 칵테일이라니 이 개성 넘치는 컨셉에 주목할 만한데요.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칵테일.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까요? 우선은 뭐 시장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또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한국, 특히 경주에 오셔서 이런 경주적인 요소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골목 안이 아직은 조용한 동네지만 경주에 없는 건강한 밤 문화를 이 골목에서 저희가 좀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매력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경주의 색채를 가득 담은 이색 칵테일 메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스페니시 진 토닉하고 스모크드 프렌치라는 칵테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토닉이란 칵테일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토닉을 저희가 직접 한국의 12가지 약재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특별한 칵테일이에요. 첫 잔으로 많이 청량하고 감칠맛이 느껴져서 드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스모크드 프렌치는 프랑스의 사과주를 발효해서 만드는 칼바도스를 주 기주로 해서요. 이태리의 다이제스티보, 스코틀랜드의 꿀을 이용해서 만든 리키루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칵테일이고요. 사과칩을 훈연해서 마무리를 하는 칵테일입니다. 사과칩을 태워서 그 연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훈연하는 방식입니다. 경주의 맛과 멋이 가득 담긴 이색 칵테일부터 나만을 위한 맞춤형 칵테일까지 맛볼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경주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 같죠?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처럼 옛 것과 요즘 것을 또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두 개를 융합해서 좀 이렇게 즐거운 색다른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 사장님들의 감각이 더해져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황남시장. 색다른 컨셉을 가진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 놓치지 말고 꼭 즐겨보세요.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함께 답사를 떠나볼 첫 번째 동네는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위치한 수도산. 충원탑과 덕수공원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 배경, 추억들을 알고 나면 아마도 이 동네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 동네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알려줄 특급 도우미를 모셔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배경과 추억과 역사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참 배우고 느끼게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알게 되면 네. 또 정말 그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막 알리고 싶잖아요. 자기가 알고 맞아요. 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건 곧 나를 좀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어느 지역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곳은 어디죠? 행정구역으로는 우리가 덕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수도산에 와 있습니다. 음. 포항 도심에 워낙에 가까운 산이다 보니까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피곤함을 여기 와서 산책을 하면 말끔히 씻어지는 곳. 이곳 덕수동, 수도사는 사실 포항 시민들이 걸어서 와서 걸어서
등산하고 또 걸어서 집에 돌아가시는 이게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6월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6월 달에는 충원탑이 있어서 호국 영령들의 어떤 넋을 기리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요. 포항시 북구 덕수동 그 중에서도 수도산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수도산 답사에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수도산은 포항의 명물 철길숲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둘째, 129명의 애국 충혼을 달래는 위령비가 있다. 셋째, 조선 단종의 충신 모갈거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순절비가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모갈거사 순절비에 담긴 역사 속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볼까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곳 수도산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산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나무들도 보이고요.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당한 그늘도 참 싱그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런데 맞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비석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수도산 이름의 내력이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그냥 수도산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 서쪽에 있다 해서 서산이라고도 서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는 그 흰백자 써서 백산이라고도 했답니다. 백산. 모갈산이라는 이름이 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모갈산이라는 이유는 네. 조선 세조 때입니다. 오. 조선 세조가 이제 왕이 찬탈 때 그게 한가는 의미에서 모갈거사라는 분이 이곳에서 순주를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모갈거사의 이름을 따서 모갈산이라고 꽤 오랫동안 이 산이 불려왔습니다. 야, 이 수도산에는 근현대사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까지도 함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전설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순절비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모갈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 자료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몰랐던 역사적 재미거리를 하나 끄집어낸 듯한 느낌이에요. 어우, 재밌네요. 수도산을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눈에 띄는 독특한 건축물. 바로 1926년에 만들어진 저수조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가슴 아픈 역사의 상징인 동시에 포항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수도산 저수조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눈이 굉장히 여러 곳에 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 곳에 딱 머물렀어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계단으로도 네.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딱 만나주는 이 건물, 이런 구조물은 사실 지금 현대에서는 좀 보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1926년에 만들어진 저수조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네. 저수조는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해두는 탱크. 그 욕조할 때 그 조자니까요. 네. 그 말은 이곳에서는 물을 가둬 두었다라는 건데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수도산이 산이 이름 지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7k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네. 거기가 이제 수원지가 되어서 네.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다 와서 여기다가 물을 이 저수, 그러니까 저장한 후에 네. 가장 가까운 포항 도심에다가 물을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곳은 배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공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원이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상수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산이 수도산이 된 거고요. 네. 그때의 흔적은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다행히 뒤에 저수조 건물 하나는 있어서 네. 그때의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100여 년 전의 건물이 지금 포항 도심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00년여 전이면은 1920년? 그렇죠. 20년 되죠. 굉장히 예. 오래된 건물이군요.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24년부터 공사를 해서 네. 저 건물은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육각형 건물에 또 지붕이 돔 형태의 네. 지붕으로 있는 것이 지금에는 좀 보기가 어려운 옛날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00여 년 된 포항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산의 역사가 아니라 포항 역사의 한 획이 이곳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수도산 정상을 오르다 보면 봄의 마지막 춤과 같은 화려한 겹벚꽃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우와, 이내 탁 트인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포항시의 풍광을 360도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전망대죠.
불길은 하지만 봄바람이라서 그런지 예, 굉장히 맞아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맞는 것보다 시원한 건 바로 뒤쪽, 옆쪽으로 보이는 포항 시내의 전경이에요. 이게 이제 수도산의 매력인데요. 네, 포항 도심에서 불과 얼마 올라오지 않으니까 포항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네요. 특히 포항은 이 도심뿐만 아니라 조금만 보면 영일만 바다 건너 호미 반도까지 그래요. 정말 어떤 포항의 정체성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이거 수도산, 우리 수도산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 분들, 동네 분들은 이 산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포항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곳이다. 음, 높지 않아서 그렇게 험악하지도 않지만 또 올라오면은 높은 산 올라온 건 이상의 호연지기도 느낄 수 있고 네, 도심에서 지쳤을 때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산이 있다는 거 포항만의 매력이죠. 맞아요. 포항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역사도 있고요. 산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중간중간 포항 전역을 볼 수 있는 뷰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항을 찾으시거나 포항 분들은 이곳 수도산의 매력 올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동네가 어떨지 기대해 볼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도산 답사 어떠셨나요?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지수가 저절로 높아지는 시간. 알뜰살뜰 살펴보고 하나둘 더 알아가는 우리 동네 답사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수진입니다. 이 청주의 다양한 문화 공간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옛 인쇄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개관 30주년을 맞이했다는 고 인쇄 박물관에서 모든 것들을 좀 즐겨볼 수 있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둘러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옛 인쇄 문화를 느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어느덧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가보실까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이곳은 직지 문화특구로 불리며 문화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터줏대감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고 근현대 인쇄 전시관, 금속활자 전수교육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직지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이곳 고인쇄 박물관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박물관은 직지가 발견된 이후 직지 이외에도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1992년 개관하였고요. 국내 유일의 고인쇄 전문 박물관으로 어느덧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3월 17일 문을 연 이곳은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 박물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중축공사와 세단장을 이어오며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을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만큼 둘러볼 것들이 많을 것 같다 기대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직지는 저희 박물관에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인쇄 문화와 기록 문화의 역사를 또 보실 수 있고 이 이외에도 동서양의 인쇄 문화를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또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또 디지털 실감 콘텐츠 등 다양한 또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야, 이거 시간이 모자라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과 청주 흥덕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안타깝게도 직지의 원본은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원본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좀 그렇지 못해요. 영인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초대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가 이 직지는 수집을 해간 문화재입니다. 외장과 의계라든지 이런 것처럼 약탈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정확한 기록은 있지는 않지만 콜랭드 콜랑시가 그때 한국에 와서 네. 여러 가지 문화재를 수집을 해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자 세계인이 지켜야 할 직지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시실에는 각종 고서와 복원된 유물, 동서양의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려의 목판 인쇄술부터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전통 인쇄 문화 전반을 소개하며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발굴이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왔는지 한눈으로 쭉 둘러봤어요.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활자가 뒤집히며 한글로 표현되는데요. 몸으로 느끼는 활자의 인식이 인상적이죠. 미디어 아트로 직지를 만나는 공간인 이곳은 고인쇄 박물관의 깨알같은 재미를 즐기며 활자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요일과 주말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자 시연을 볼 수 있는데요.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볼 수 있어서 신기하기만 하네요. 야, 그 시뻘건 쇳물을 들이붓고 이렇게 활자가 나오는 모습까지 봤는데 예전에 그 고려시대도 이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냈나요? 아마 모래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방법은 맞습니다. 저희 전수관에 찾아주시면은 이 금속활자 만드는 시연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으로 쭉 둘러보고 차곡차곡 눈에 담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손으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근현대 인쇄 전시관, 이곳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들어가 볼까요?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서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 이 안에 오면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여기 근현대 인쇄 전시관에는 나팔자 인쇄, 레터프레스, 머그컵 전사 인쇄, 목판 인쇄 이렇게 4가지 상시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전부 다 인쇄가 붙었으니까 요 손이 간질간질한데 뭐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머그컵 전사 인쇄랑 나팔자 인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에서는 인쇄 문화와 연계해 근대의 나팔자와 레터프레스 인쇄 체험, 현대 인쇄 방식인 전사 인쇄 체험 등 다양한 인쇄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수진 리포터가 인쇄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을 오늘은 활자 하나하나 넣어서 담아봤어요. 힘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야, 지금 눈앞에 알록달록한 사인펜도 보이는데요. 지금 컵에다가 이 글씨만 쓴다고 해서 인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직지 종이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린 다음에 컵에다 붙여서 인쇄하는 방식을 승화 인쇄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예쁘게 한번 제 글을 새겨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네. 보시면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라고요? 네. 종이가 컵에 붙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글자는 좌우가 반대로 글씨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하, 반대라. 이수진 리포터 당황스럽지만 바로 따라해 보는데요. 작품이 잘 나올 수 있겠죠? 따라 쓰는 건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실제로 거야? 인쇄하고 나면 되게 예쁘게 돼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알록달록 예쁘게 적은 글씨를 컵에 붙여 인쇄하면 되는데요. 미리 체험 신청을 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인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온기가 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자, 그래서 짜자잔! 요렇게 완벽하게. 어머나, 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아요? 설거지해도? 네,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시면서도 힘든 사무실에서도 내가 새긴 그 글귀가 보이면 그래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머그컵도 만들고 인쇄 문화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고즈넉한 풍경의 사찰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고려시대 직지를 인쇄했던 흥덕사입니다. 고려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화재로 소실된 후 역사적 가치를 잃었었는데요. 1985년 택지 개발 시기에 사찰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가치를 재조명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예전에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 그 자리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직지를 찍어낸 흥덕사고요.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다행히도 기단이 남아 있어서 여기 금단과 탑 그리고 철부를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때 출토된 청동 금구와 청동 불발에 서원부 흥덕사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이곳이 흥덕사지임을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직지 심체요절 학원에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직지는 우리 선조들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대한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직지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매년 해외 홍보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직지 문화 체험, 그다음 교육 활동들, 그리고 2년마다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직지와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직지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휴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인쇄 기술부터 그 기록의 변천 과정들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오늘 쭉 둘러봤는데요. 게다가 3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고인쇄 박물관의 미래 지켜봐 주실 거죠? 앞으로 고인쇄 박물관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금속 활자의 탄생부터 디지털화로 이어지는 최근 직지의 세계화를 만나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 장대한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이곳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나오니까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늘은 홍성에서 이 숲길 따라 걸으며 여러분께 자연보약 한 첩 제대로 선물해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억지로는 길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주민들이 걸었던 옛길과 숲길을 하나로 이어 만든 내포문화 숲길. 최근 국가숲길로 지정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포문화 숲길의 숨은 매력 함께 만나보시죠. 홍성 주민들의 휴식처인 야트막한 남산자락 아래 내포문화 숲길 홍성센터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포 문화숲길이라는 곳이 있네요. 내포 문화숲길은 한 320km 연결되어 있는 길로서 이 내포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불교 성지라든지 천주교 그런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같이 묶어서 만든 길입니다. 내포문화 숲길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옛부터 내포로 일컬어졌던 홍성과 예산, 서산, 당지를 잇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데요. 숲길의 특색에 따라 5개의 주제, 31개 길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숲길이 있겠지만 또 홍성만의 숲길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홍성이 가지고 있는 내포 지역의 그 특징적인 그런 문화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홍성 지역의 특징인 또 인물들, 특별한 우리 역사적인 위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느껴볼 수도 있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지 빨리 걷고 싶어지는데요. 그러시죠?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오늘 걸어볼 길은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서 이응로 생가 기념관까지 이르는 내포 역사 인물길. 센터를 나서면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남산 산림욕장이 반겨줍니다. 와, 정상도 아닌데 조금만 네. 올라가도 이렇게 시야가 뻥 뚫려 있네요. 예. 오, 시원하다. 그리고 오늘은 살짝 예.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맞습니다. 숲에서 예. 흙 냄새도 너무 좋게 나고 예, 예. 아, 상쾌하고 좋아요. 출발한 지 15분 정도 지나면 갈림길에 들어서는데요. 교과서에서 봤던 익숙한 시절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현이치고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제 너머 사래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남구만 선생님이 지으신 권농가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권농가라고 하죠. 남구만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쪽에 쭉 가시면 네. 거북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아, 아쉬운데 다음에 또 한 번 예. 와서 다른 방향으로도 가봐야겠어요. 예, 그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요. 네, 갈 곳이 엄청 많네요. 와. 예, 예. 남산 산림욕장을 지나면 길은 백월산으로 이어지는데요. 394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자락 곳곳에 재미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왔다. 와, 백월산 정상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네, 네. 가기 전에 와, 이거 바위 엄청 큰데요? 이건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데요. 전설도 있고 네. 모양이 참 진짜 웅장하죠. 옛날 이 바위에서는 날마다 조금씩 쌀이 나왔는데 오직 주변에 살던 한 할머니만이 그 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쌀을 더 받고 싶어 부지갱이로 구멍을 쑤셨지만 쌀은 더 이상 한 톨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와 보시면 요 밑에 구멍이 보이죠. 있다. 정말 엄지손톱만한 구멍이 3개 정도 보이는데 쌀은 한 톨도 안 보여요. 아쉽다. 없어. 재미난 전설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백월산 정상도 1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 정상이다. 다 올라왔다. 와, 원래 사막이 탁 트여야 되는데 이 구름 속에 있잖아요. 이 구름 속에서 방송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높은 산 정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구름이 걷혔을 때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홍성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서해 바다까지 그림처럼 펼쳐진 데다 일몰 또한 장관을 이룹니다. 이 구름이 주는 신비함 참 좋긴 하지만 다음에는 이 멋진 풍광을 보러 다시 한번 백월산 찾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볼까요, 선녀님? 그러시죠, 신선님. 가시죠. 자, 가시죠. 네. 백월산을 지나 오늘의 마지막 도착지 이응로 생가로 향했습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은 홍성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로 이 화백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홍부금엔 생가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네. 사람이 지금이라도 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정감이 더 있습니다. 네, 정감 가고 제 고향도 아닌데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안고 예. 있고. 제가 오늘 귀한 체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몸과 마음이 참 정화되는 느낌이야. 숲길 걸으니까. 숲길 탐방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구수한 향기가 저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포 숲길 걸으면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왔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곳으로 가면 또 다른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선홍빛깔의 바라만 봐도 군침 돌게 하는 홍성 한우입니다. 먹기도 전에 반해시죠. 아이고 드셔보셔. 겁나게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이게 아주 그냥. 그런데 네. 어떤 부위들이에요? 눈꽃을 뿌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살치살. 살치살.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안창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등심에서도 가운데 등심이 있는데 새우 모양이래. 새우살이래요. 이름 자체가. 얘는 고소함의 끝판왕이래요. 아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새우살부터 구워보는데요. 시작부터 육즙의 향연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육즙이 쭉쭉쭉쭉. 자, 바로 입속으로 치킨. 어떠세요? 와,
왜 고소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참기름 바르는 줄 알았어요. 아, 느끼하지도 않고. 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감탄 중이에요, 계속. 감은 소 한 마리당 1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 안창살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아우, 곱다. 기름기가 아주 그냥 잘잘잘 흐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소금 찍어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식감이 굉장히 그 쫄깃하고, 그쵸? 그 다음에 육즙도 풍부하고, 육향이 아주 진하게 퍼지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홍성에서 살아보유 겁나게 이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인생한우다, 인생한우. 와. 감은 눈꽃이 내린 듯 마블링이 아름다운 살치살입니다. 과연 그 맛도 눈꽃처럼 사르르 녹아내릴까요? 정말 맛있죠. 별로 박수가 나와. 살살 녹아,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게 네. 홍성 소고기의 참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안 먹어본 사람은 진짜 평생 모를 것 같아, 이 맛. 맞아. 그런데 한우구이를 주문하면 육회와 생고기, 육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데요. 이 또한 모두 홍성한우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아니, 서비스도 홍성한우를 다 주시면은 네. 뭐가 남아요? 많이 오시라고. 딱 봐도 싱싱해 보인다. 진실의 콧구멍. 생고기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특유의 식감이 고깃결 사이사이에 느껴지고요. 육전은 입안에 넣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우, 한우를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네. 부자 된 느낌이에요. 이 집의 시그니처면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맛보실 게 또 있는데 그 또한 겁나게 맛있어요. 이곳의 또 하나의 인기 메뉴 한우 불고기입니다. 잘 양념한 홍성한우에 버섯과 채소를 더하고 비법 육수를 부어 끓이면 고소하면서 달콤한 소불고기 완성! 설도 중에서도 보섭살이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육질이 되게 연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육향이 퍼져요. 부드러움의 결정체 소불고기 맛봅니다. 연하다. 이렇게 연한 소불고기 처음 봤어요. 정말 맛있죠? 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네, 올라와요. 맞아요. 홍성에 오셔가지고 홍성 한우 불고기 네. 맛보시면 몸보신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제대로 같아요. 합니다. 이게 보약입니다. 보약이죠? 무수한 사연들을 품은 채 갈래갈래 이어지는 길을 따라 번성했던 내포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내포 문화숲길. 아름다운 풍광과 소중한 자원들, 그리고 진한 풍미와 육즙의 홍성한우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우리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지만 유난히 봄은 기다려지는 존재인데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 기운에 앞다투어 피어나는 꽃들, 그 사이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꽃은 뭐지? 토종 원종 배추꽃이고 많이 피어 있죠. 봄꽃은 남자의 마음도 설레게 하죠. 특히 매년 배추꽃이 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이동호 씨. 토종 배추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의 이야기 같이 들어볼까요? 순박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동호 씨의 집. 들어서자마자 초록이 시작된 텃밭에 눈길이 가는데요. 푸릇함 사이로 빼꼼히 노란 얼굴을 내미는 녀석. 도시 사람들에겐 영락없이 유채로 보이는 배추꽃입니다. 배추꽃 같은 경우는 일반 계량종들은 추위에 좀 약하고 기후풍토에 적응도가 좀 약해서 그런지 꽃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겨울을 잘 낳질 못해요. 저희 이렇게 원종 배추, 토종 배추 같은 경우는 겨울을 잘 낳아요. 수확을 하지 않고 다 자란 배추를 그대로 밭에다 놔두면은 스스로 알아서 겨울을 납니다. 이 봄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이
피고 꽃대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이렇게 또 퍼지면서 이렇게 많은 꽃과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죠. 작년에 배추 꽃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튼실하기도 하고 마치 나무처럼. 뭘 먹고 자랐는지 키다랗게 쭉쭉 뻗은 토종 배추꽃. 꽃 구경하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할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토종 배추 자체가 길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량 배추보다 2~3배 정도 큰 키를 자랑한다는 토종 배추. 다 자라면 이 정도라는데요. 부럽다 너. 그렇다면 맛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또 식감도 좋고 그리고 독특한 향도 있고. 특유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소금에만 절여 먹는다는 토종 배추.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한 7, 8살 그쯤부터 제가 유독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그중에서도 배추김치. 그랬는데 어느 날 계량종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급도 하고 또 종묘상들이 팔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계량종 같은 걸 그냥 주문 준 대로 잘 먹어요. 근데 저는 맛이 없다. 제 입맛이 안 맞으면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놈 굶어 죽을까 봐 그러셨는지 끊임없이 그렇게 토종 배추를 심고 김치를 담아주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이어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입맛 덕에 끊기지 않은 토종 배추의 역사. 토종 배추의 종자를 물려받아 직접 키우고 요리한 지도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토종 배추 씨앗을 볼 때마다 당연스레 어머님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배추 종자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 배추를 계속 종자를 받고 재배해서 먹으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냐. 이 종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된다냐라고 반문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본인은 자식을 위해 평생 길러놓고 자식은 고생할까 봐 일부러 툴툴대셨을 그 마음. 그 마음이 매년 다시 심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배추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놓치지 않고 솜씨를 발휘합니다. 겨울을 낳고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또는 꽃대가 약간 올라왔을 때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김치를 담아 먹으면 겨우내 배추가 축적해놨던 영양 성분을 온전히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진하고 달고 깊은 맛이 우러나요. 봄동 꽃대에 소금을 뿌려 1시간 정도 절여주고요. 절여지는 동안 갖은 채소와 양념을 준비합니다. 아,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맛난 냄새. 저는 모든 재료는 최대한 자연산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바다에서 나는 총각, 뒷보리멸치, 표고버섯, 배, 명태 머리 이걸 푹 구워가지고 같이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제 숨이 죽은 봄동 꽃대와 양념을 한데 넣고 버무려줄 차례. 봄동 꽃대김치는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별미김치인데요. 겨우내 기다려온 봄의 맛 드디어 완성입니다. 그 맛이 어떤가요?
배추 같지 않고요. 이게 향긋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상큼해요. 네. 제 것도 가져오셨죠? 아무래도 다 해치우고 온 것 같으니 눈으로라도 먹어야겠다. (50평) 남짓한 동호 씨의 텃밭에는 토종 배추 외에도 다양한 토종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식구들 먹을 정도만 조금씩 재배했지만 앞으로는 토종 종자의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랍니다. 먼저 종자에 대한 인식이 좀 깊었던 특히 서구 선진국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귀한 종자들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 것인 걸로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을 해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 만에 하나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종자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식량 자원 내지는 어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토종 원종 종자의 중요성을 저는 제3 깨닫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끌려서, 나중에는 마음이 끌려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토종 씨앗과의 삶. 이런 걸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겠죠?